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로. 자, 요거 심혈관계에서 피는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거예요. 혈액이 각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물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거 혈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하여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과 신체 조직 간의 물질 교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체순환, 폐순환 배우셨죠? 네, 이 순환을 해서 생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 거는 동맥, 파란 거는 정맥. 빨간 거는 온몸에 피를 펌프질해서 나가게 하는 거고, 정맥 파란 거는 온몸에 퍼져 있는 정맥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가서 폐순환을 해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또 펌프질해서 새로운 피를, 좋은 피를 폐에서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또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고 노화에 따른 특성도 있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합니다. 아기 때는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그래서 120대 정도 심장이 뛰거든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정상 수치는 72회 정도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그것도 더 일을 안 해. 그래서 한 60몇 대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감소합니다.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그럼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래서 자꾸 걸으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신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목욕탕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올 때 어지럽죠? 네,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맥이 약화돼 있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도 항문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있어서 치질이 생기는 거고, 정맥도 하지에 있는 그 하지 부종이 생기는 이유도 그쪽 혈관이 정맥류 생기는, 여기 뱀처럼 지렁이처럼 뭐 있는 거 있죠? 네, 혈관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주요 질환은 심혈관계 주요 질환, 고혈압, 대표적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심부전, 고지혈증 등이 있어요. 빈혈. 고혈압이겠습니다. 고혈압은 많이 아실 거고,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의 벽에 미치는 압력이에요. 최고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이고, 이것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최저 혈압은 심장이 확장돼서 늘어나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왔을 때의 압력이 이완기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음식 섭취,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혈압기 이런 거의 자세에 따라서 잴 때마다 다 다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이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좁아져요.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링거 주사 놔주죠. 링거 주사가 그 수액이잖아요. 물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빨리 수액을 빨리 놔줘요. 혹시 혈액 투석 하시는 분들 피가 밖으로 이만큼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그만큼 혈액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또 그 수분을 빼거든요.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잘 떨어져요. 그리고 그분들은 혈액 투석하면서 체중을 많게는 4kg까지 조절을 해요.
수분을 빼주는 거예요. 혈액 투석하는 분들. 그래서 갑자기 자기 몸보다 혈액이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수액을 노말 셀라인 생리식염수를 달아나 있다가 혈압이 떨어졌다 그 황 열어서 막 들어가게 해줘요. 그럼 피 수치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본태성 고혈압은 요거 시험에 나왔어. 본태성 고혈압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이게 이제 늦게 생기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고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우리 나이 먹어서 여성 호르몬 여자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몸은 굉장히 가냘프고 한데 혈압이 높아 이런 분들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 이고 속발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이 합병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이 심장질환,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의 일부, 임신 중독증 이거 임신으로 인해서 임신성 고혈압 있죠. 예, 요런 것이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원인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돼요. 예, 임신했던 분이 아기 낳고 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가 속발성 고혈압이고요. 증상은 고혈압 증상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 그죠? 뒷목이 땡긴다 뭐 이러잖아요.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 이게 고혈압의 증상일까요? 합병증이죠, 그죠? 뇌졸중. 네, 증상은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거 이제 시신경에도 안압이 올라가서 흐리게 보여요. 이른 아침에 두통, 이명 이것도 고혈압의 증상일 수 있어요. 소리 들리는 거, 팔다리 저림. 이것도 이제 팔다리 저린 것도 팔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안 되니까 이제 혈압이 되는 거죠. 심장과 신장기능 장애, 호피 나는 것도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모세혈관이 코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호피가 나는 거예요. 호피 났던 분들은 또 자주 나요. 거기 잘 터져요. 그리고 혈소판제. 혈액이 응고 억제제라는 거 있죠.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출혈 잘 돼요. 그런 분들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피가 나고 이런 것도 증상일 수 있어요. 치료와 예방에서는 혈압약은 고혈압이 치료가 되나요? 아니요. 치료 안 되죠? 네. 근데 치료 안 되는데 혈압약을 왜 먹어요? 네? 다른 병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약 먹는 거예요. 혈압약은 의사의 처방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을 바꿔야 돼요. 근데 바꿔서 줬는데도 조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정밀검사. 정밀검사도 하지만 타기관 가서 약을 또 더 바꿔보면 조절이 되기도 해요. 다른 병원. 병원을 바꿔. 그 병원에서 쓰는 것이 한정돼 있거든요. 내 병원에서는 이 제약회사 약만 계속 사서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 혈압약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약을 바꿔보면 그쪽 병원 약은 혈압이 조절이 돼. 아까 그 소화 위장약 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이쪽 병원에서 약을 바꿔줘도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병원을 바꿔. 근데 어떤 분들은 혈압이 계속 안 떨어지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어요. 우리 대상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요.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 체중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키. 술 먹으면은 이렇게 배 나오고 살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중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체중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줄까요? 살을 뺄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살을 빼면 체중이 떨어집니다. 아니 저기 혈압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혈압제 보고 높으면 처음부터 약 주지 않아요. 좀 체중이 나가는 분들은 혈압약을 줄까요? 체중을 줄일래요? 운동해서. 그럼 처음부터 약 먹기 싫으니까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처방 안 먹어요. 남자분들은 특히 뭐 정력도 뭐 떨어진다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그렇다고 안 먹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체중 줄이겠다 해. 근데 한 달 후에 오세요 했는데 재보니까 또 여전히 높은데 체중도 안 줄었어. 그럼 약을 드세요. 그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먹어야 되고 평생.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여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그리고 혈압이 높아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혈압을 약을 먹으면 조절이 잘 되지만 혈압 높은 지가 오래됐는데 안 먹고 있다가 그때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 잘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 먹어야지 조절이 잘 되고 너무 높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약을 먹어도 조절 잘 안 돼요. 그래서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약을 몇 번 바꾸다가 이 약이 이제 붙는 것 같으니 그때부터 요 약으로 계속 먹어봐. 근데 처음부터는 약을 처음부터 한 달치 주지 않죠, 그죠? 뭐 일주일이나 보름치죠. 그 후에 와서 다음에 와서 측정해보고 정상으로 잘 유지가 돼. 그럼 그 약 계속 주는 거예요. 요거 편견 한번 이게 빨간 글씨가 좀 있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꼭 알아두기.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1. 시작.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네,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두 번째. 두통에게 증상이 있을 약을 먹는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한 번은 꼭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안 먹으면 그 다음 날은 괜찮을 수 있어. 유지가 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3일째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혈압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자주 재보고 5번 저염식이 저지방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정상적인 안정과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 근데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고 동맥경화증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요인을 될 수 있으므로 조절해야 되고 흡연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므로 담배는 피우면 안 되고요. 여기 악화시키는 그림 다 있죠? 영분 줄이고 식사, 저지방식, 야채, 체중 감소,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 운동하고 절주하고 이런 거 혈압을 조절하는 생활 습관이고요. 다 아시죠? 여기 꼭 알아두기.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뭐 해요? 1. 체중 관리 2. 간식 덜 먹기. 3. 규칙적인 생활. 4. 적절한 운동. 5. 절주. 6. 그래요. 네. 요것만 잘하시면 혈압은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안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이거 오늘 노화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요 노화, 치매, 눈의 건강 증진까지 제가 다 맡으면 시간이 충분해요. 뒤에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하루에 다 하는 건 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다 한꺼번에 다 하면 제가 좋은 영상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맥경화 이런 영상, 고혈압 영상 이런 거 다 있는데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좀 문제도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의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져서 막혀, 자꾸 쌓이면 막혀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막혀 있는데 고혈압이 돼서 피가 싱싱 돌아, 쌩쌩 돌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터져. 그리고 혈압이 너무 낮아서 천천히 돌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혀.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는데 천천히 도니까, 그죠? 잘 막혀요.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동맥경화가.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맨 안쪽에 보니까 아주 많이 좁아져 있네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관 동맥의 이름이 뭐예요? 그 시험에 났었거든요. 과거에 심장에 있는 혈관 이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관성동맥이 한번 혈압에 났던 적이 있어요. 관상동맥. 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에요. 심장에 있는 혈관 이름. 그래서 그쪽이 좁아져 있는 게 진단명이 뭘까요? 협심증. 협착증 있죠? 척추협착증. 척추관 안에 척추가 좁아져 있다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 건 협심증이에요. 근데 심장이 좁아져 있어. 그럼 잘 막히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막히지 말라고 스텐트를 넣는 거예요. 스텐트를. 근데 요거는 평생 그 심평원 기준에 보면 평생 2번밖에 의료급여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자주 발생하면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스탠드 체인지하는 게. 동맥경화증 관련 요인 보겠습니다. 지방대사 이상, 콜레스테롤, 지방 섭취 과하다, 가족적인 소인도 있어요.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이게 고혈압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겨요.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요인이 돼요.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병을 주고받고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생겨요. 서로 합병증을 주고받아요. 증상은 동맥경화증의 증상은 내가 꽉 막혔는지 잘 모르잖아, 그지? 어떤 합병증이 생겨야지 알잖아요, 그죠? 증상 봅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 이거는 검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고 언어장애. 뇌경색이 오면 언어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장애가 내가 언어장애가 뇌졸중이 오나 하고 했었는데 괜찮아져. 살짝 막혔다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오고, 언어장애가 오는 거 확인하는 거는 갑자기 우리 어르신한테 식사를 드리는데 물을 드리는데 물이 옆으로 줄줄 새. 네, 이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다음에 이분이 어르신이 뇌졸중이 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119에 연락하든지 가족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싶을 때 어르신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해서 했을 때 한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은 쭉쭉 떨어져 그럼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은 언어장애도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어르신 오 해보세요 해서 오를 잘 못하면 이게 이제 뇌졸중이 오는가 싶어.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이게 또 금방 풀어져서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게 좋아요. 팔다리에 동맥경화로 손발에 통증이 있고 저려요. 냉증, 저림, 다리를 저는 등의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협심증,
제가 아까 말했어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 거,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협심증이 있으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발작, 의식장애 이런 거는 이제 합병증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과 괴사가 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말초혈관 끝에 어디예요? 발가락 위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괴사가 돼요. 그래서 당뇨 있는 어르신들은 발톱 깎을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상처가 나도 힐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힐링이 잘 안 되고 순환도 안 되는데 우리 피가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산소가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돼?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발가락 처음에는 발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라니까 싫다 그랬어 환자가. 그러면 의사도 맘대로 못 자르잖아. 싫다 거부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힐링이 잘 안 돼요. 당뇨 환자들은 발까지 올라와 발등까지.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른다 그래. 그러면 발까지 올라온 게 다리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빨리 조금 잘라내는 게 좋아요. 치료할 때. 치료와 예방, 동맥경화증의 치료와 예방.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동맥 안쪽 벽을 소재감으로 금연하고, 혈압이 높으면 동맥 혈관이 손상되므로 고혈압을 관리하고, 당뇨병 관리하고,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을 조절하고, 소금 섭취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동맥경화증 예방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약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짜게 먹지 말고. 신부전하고 신부전이 있거든요. 신부전은 가슴에 있는 거고 신부전은 콩팥이에요. 근데 우리 이 책에서는 거의 신부전은 거의 안 나와요. 신장은 젊은 사람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전이 나오니까 신부전 볼 거고요. 신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충분히 뿜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이 생기면 신부전 증상 볼까요? 앉은 자세 호흡, 이게 좌식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보면은 가끔 앉은 자세 호흡이라고 안 나와요. 좌식 호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이 다른 그 기관에서 요거 배우고 있거든요. 요양 작년에 퇴직하고 배우고 있어. 이제 학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거 배우는데 좌식 호흡이라니까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좌식 호흡. 왜 좌식 호흡을 할까요? 신부전 환자가? 숨 차서 누워 있으면은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앉아서 잠도 앉아서 자요. 숨이 차서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좌식 호흡은 앉아서 숨 쉬는 거고, 식욕 상실이 돼요. 밥맛도 없고, 이 신부전이 오면 전해질 언밸런스가 와서 밥맛도 떨어지고 의식 혼돈이 와요. 현기증도 오고,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 기침도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기침도 나오고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숨을 못 쉬어서 앉아서 하잖아. 왜 그러냐? 우리 폐는 스폰지처럼 물을 잘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꽈리라고 되어 있었죠? 폐포 꽈리처럼 생겼는데 몸에 부종이 오면 퉁퉁 붓잖아요. 그죠? 붓다는 것이 뭐야? 물을 흡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제일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뭐예요? 스펀지처럼 생긴 폐포가 거기도 물이 차요. 그래서 심장도 물이 차고, 심장은 왜 물이 찰까요? 뿜어줘야 되는데 신부전이 생겨서 뿜어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심장이 부어서 터져 있어. 그래서 보통은 자기 주먹만 한데 자기 주먹 2배만큼 커 있다. 엑스레이 찍으면 심장이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럼 심장이 부었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신부전 증상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 차는 거예요. 폐포에 물이 차서. 그래서 신장 투석하시는 환자들은 신장이 고장이 나서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돌려서 물을 빼는 거예요. 소변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게 물이 다 쌓이는데 대변은 나가지만 소변은 못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적인 모든 나물이고 밥이고 다 수분이 있거든요. 부채로 만들어진 거는 다 수분이 만들어져 있어서 몸에 쌓여 수분이. 그러면 나 투석하러 가는 날이 월수금 가는데 오늘 일요일 날 벌써 내일 투석하러 가니까 오늘까지는 아껴서 잘 아껴서 먹어야 돼. 신장 투석하시는 환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물이라 그래요. 예, 물을 마음대로 못 먹어. 물 먹었다 하면 다 쌓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내과병동에도 근무했고 신장센터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투석실에 근무를 하면은 야간에 응급으로 투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숨을 못 쉬니까 응급실로 와요. 그럼 헉헉대고 산소하고 있다가 야간에 우리 온콜 받아, 콜 전화 받아요. 그러면 앰뷸런스 기사들이 저 의정부까지 저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 타고 가서 응급실에 가서 환자는 그 응급실에서 올려주고 투석실에 가서 투석 실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체중을 빼는 거예요. 수분을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결 숨쉬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신부전도 물이 차이고 부종, 신부정도 물이 차여서 부어요. 네, 그런 증상 거의 비슷한데 우리 장기요양에서는 신부전만 나와요. 그래서 5번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의 부족으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이 있어요. 왜 영양이 부족할까요? 신부전인데 잘 먹어도 피를 온몸으로 뿜어줘야 돼서 영양이 나가야 되는데 뿜어주지를 못하잖아 심장이.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영양이 빨리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 되고요. 허약감. 영양 부족이 되니까 맨날 이렇게 아픈 환자처럼 허약하고 피로, 호흡곤란이 있고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를 때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이 있어요. 이게 폐에 물이 차서 그런 거예요. 신부전은 신장도 물론 피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커지지만 심장에도 부종이 있어서 폐에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심박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박출량이 감소하니까 신장에도 많이 가서 걸러줘야 되는데 신장도 박출량이 부족하니까 여기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류량 부족으로 신장에 수분과 염분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많아서 빨리빨리 교환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안 돼. 억제돼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붓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부어요. 치료와 예방은 처방에 따라 신부전 약물을 복용하고 심장질환 우리나라 분들이 심장질환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심장질환은 보통 개인 병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정확한 순환기 내과 의사한테 진료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섭취를 어떻게 제한한다. 규칙적인 운동하고 독감이나 폐렴 예방하고 금연하고 매일 체중 측정해서 부정도 줄이고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아침마다 체중재요. 그래서 아침에 혹시 병원에 계시거나 갔을 때 보면 아침마다 자기가 나와서 체중된 병원 옆에 내과병동하는 체중기 있죠. 그게 그분들이 와서 재고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보다 오늘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나, 얼마나 부족이 있나 이거 보기 위해서 체중 재는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하고 스트레스 조절합니다. 빈혈 보겠습니다. 빈혈. 노인에서 왜 빈혈이 생기는지.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120일 동안 4개월 정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골수세포에서 또 적혈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계속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한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을 싣고 온몸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늙은 적혈구는 이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골수가.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빈혈인데 어르신들 되면 주로 철결핍성 빈혈이 많아요. 못 먹어서. 그래서 어르신들 돼도 고기도 드셔야 되고 우유도 드셔야 돼요. 관련 요인, 빈혈의 요인, 유궤양, 식지생궤양, 치질, 암, 위장관에서 출혈되는 경우 출혈이 되니까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검사하면 헤모글로빈 수치 낮게 측정되겠죠? 낮게 측정되면 빈혈이라고 합니다. 철분 수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도우려면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네, 철분하고 비타민 C, 짝꿍. 증상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현기증, 두통, 집중력저하, 손발 저림이 있고요. 피부에는 창밖에 얼굴이 하얘요. 그 다음에 설염이 잘 생기고 눈을 이렇게 꺼풀 까보면 그냥 허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보죠. 여기가 빨간가 빈혈이 하얀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빈혈이 있는지.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빈맥. 왜 빈맥이 될까요? 몸에서 산소가 필요한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적으니까 빨리 운동을 하겠죠. 그죠? 야, 너 빨리 산소를 전달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너 빨리 일 좀 해 해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빈맥이 오는 거예요. 저혈압, 숨가쁨도 왜요? 왜? 산소가 부족한 거야.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해 준다 그랬죠? 네. 산소 전달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막 숨을 빨리빨리 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CO2 교환하라고. 소화기 증상,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 팽만이 있어요.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성욕 감퇴가 있대요. 아무래도 빈혈이 있으니까 기운이 없잖아. 그죠? 힘이 없으니까 성욕 감퇴 되겠죠. 치료 예방 빈혈.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식사 섭취 시 철분을 많이 드시고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출혈이 있으면 또 저기 빈혈이 발생하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 잡아내서 치료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위출혈이 있다 그럼 위출혈 멈추게 해줘야 되고 장출혈이 있다 하면 어딘지 이거 찾아서 장출을 멈추게 해줘야 되겠죠? 철분이 많은 음식 저 아래 그림 보세요. 뭐 있어요? 우리 철분 높아요. 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쉽게 안 올라가요. 빨리. 그래서 그때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약으로. 근골격계 보겠습니다. 근골격계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의 조직으로 구성되고 골격은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며 갈비뼈, 골반뼈 같은 구조물은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노화에 대한 특성 보겠습니다. 추간팔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증상이에요. 요인의 특성. 네, 어르신들 되면 다 키가 줄어들죠? 네. 등뼈가 굽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게 보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구부정하죠?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쉬워요. 이거는 진단면이 뭐예요? 이거? 골다공증. 예. 어르신들 되면 골다공증 거의 80% 이상이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잘 골절되는 거예요.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돼.
여기서 다 이게 뼈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니까 치아도 자연적으로 빠져요.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돼서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도 감소돼. 어르신들 되면은 체형이 바뀌죠. 팔다리가 굉장히 날씬해지죠. 복부는 막 이렇게 뚱뚱해지고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껴요.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서 관절 운동이 제한돼요. 인대도 이게 탄력을 잃는다는 것은 노화가 돼서 인대가 다 닳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을 많이 호소해요. 물론 남자도 있지만 관절이 인대 탄력 저하로 그리고 닳아서 없어져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다음에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넓어진다. 이 체형은 주로 이제 남자들한테서 흔해요.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주로 그런가요?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넓어지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은데 유난히 우리 남편 친구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다 스탠다드였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골반이 커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남자들을.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저 그분 생각했었거든요. 골반이 넓어져요. 관절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되고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팔다리가 얇아지죠. 어르신 되면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돼서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입니다. 근골격계 주요 질환 퇴행성 관절염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관절 끝 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 변화가 생긴 상태이고 노화로 인해 생기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초기에는 좁아지긴 좁아졌지만 성장기에 애들 보면 이게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관절이 그 뼈가 성장하는 것이 주로 이 말단에서 성장을 해서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칸이.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좁아졌다가 중기가 되면 거의 다 말기가 되면 완전 닿아서 걸을 때마다 무지 아파요. 네, 그래서 거의 어르신들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오다리 있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걸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는데 인공관절 하면은 저렇게 걷지 않고 아프지 않은데 연세 드셔도 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엄마가 지금 86세인데 70세에 했어요. 15년 됐는데도 키도 커져. 이거 하면 워낙 키가 좀 있으신데 이게 닳았던 거를 인공관절을 넣으니까 키가 크고 이게 아파서 오다리가 됐던 게 똑바로 되니까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돈이 그때 35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양쪽 다 해서. 지금은 그리고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기관으로 시청이나 뭐 도청 이런 데로 우리 병원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인공관절 수술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 복지과, 노인과 이런 데서는 그런 분들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고 각 동에 또 알려줘요. 그러면 동에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에다가 그런 거 지원 현재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소개해 주셔도 돼요. 무료로 해줘요. 대신 무료로 해준다는 거는 이제 그 비급여인 것을 급여는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무료로 해주고 일부 본인 부담은 있지만 비싼 거 저소득층은 이제 무료로 해줘요. 관련 요인은 노화죠. 노화 자주 많이 써서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데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는데 주로 노화가 되면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 조직의 퇴화, 연골의 탄력성 저하 등이 있고요. 증상은 통증, 걸을 때 통증, 개인에 따라서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못 걸어서 퇴행성 관절염 약은 계속 드시던 분인데 못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데도 퇴행성 관절염 약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위장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괜히 안 걷는 사람을 약 먹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의사가 처방을 자꾸 리피트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냥 처방을 하는 거예요. 환자 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지 요양원에 가는지 보지도 않고 환자는 안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시면 이 약이 관절염 때문에 들어가는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해서 끊으시면 돼요. 통증은 개인에 따라서 자각하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고 날씨나 활동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오래되면 점차 심해지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고 경직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집니다. 아침에 저도 출근할 때 보면 지하 주차장 가려면 계단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괜찮았죠. 그죠? 계단 오르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의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걷지 않는 분, 요양원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처방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운동장애 관절의 변형 이렇게 오다리가 되고요. 무릎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한쪽이 다 닳았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이러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면 좋아져요. 치료 예방은 약물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물 치료해요. 통증이 있으니까 근골격계,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거 주거든요. 많이 아프면 뭐 무릎 주사도 놔줘요. 통증 억제제. 그리고 물리치료도 하고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도 자주 시킵니다. 조금 남아있을 때 물리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절 운동을 시키고 근데 이미 다 달았는데 관절 운동 시키면 아파서 못해요. 네.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다 달아서 없어졌으면 수술해야 되고요.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중 살 좀 빼라고 하거든요. 살 좀 빼고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수영, 흙길 걷기, 체조가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골다공증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밀도가 높아져서 뭐 이렇게 나와요.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예요. 그림 보면 옆에 그림보다 오른쪽이 거의 숭숭숭숭 뚫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 옆으로 지나가면 차가 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톡 쳐도 부러지거든요. 네. 팔로 그냥 톡 쳤는데도 그 백미러로 톡 쳤는데도 부러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옆에 지나가면 차를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관련 요인, 골다공증의 관련 요인입니다. 폐경,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혈압이 생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격이 약해지고 전체종이 되고 운동 부족,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부족.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척추 골절,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고 영양, 흡수 장애, 칼슘 섭취 부족. 연세 드시면 우유와 칼슘 드셔야 되는데 못 드셔요. 네. 누가 해주시는 분도 없고 혼자 계시니까 흡수 장애도 있고요.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이 그거예요. 통증 억제제 무릎에 주사 맞고 허리에 주사 맞는 거 있죠? 네네 스테로이드 제제 이거예요. 네, 스테로이드 제제 부신피질 호르몬 요게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이렇게 조금 손톱만한 거 본 적 있죠? 그림에서 콩팥 위쪽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신장에서 신장 그림이
우리가 시작해서 여기 있다. 신장 위에 조금 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부신피질 호르몬. 그래서 이 피부과를 가든 어디 통증이 있든 저약 꼭 들어가잖아요. PDL이라고 부신피질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저 부신피질 호르몬은 노화가 됐다고 해서 뭐 호르몬 적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그 부신피질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투약을 하면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투약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 아스피린, 헤파린 등을 복용했을 때도 골다공증이 생긴대요. 아스피린은 왜 먹어요? 네, 혈전 억제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처방하잖아요. 심장질환 있는 분들, 그죠? 근데 아스피린도 계속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골다공증 검사도 해봐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 주사를 맞거나 칼슘을 특별히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해줘야 되고요.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소변 볼 때 칼슘을 끌고 나온대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커피 안 드셔요.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생기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해요. 그 집안 내력이 있죠. 잘 골절되는 집안은 골절 잘 돼요. 증상은 허리 통증,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어요. 뼈가 다 골다공증이 돼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다음에 잦은 골절 보시면 어르신들 보면은 또 숨만 쉬어도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기침만 크게 해도 골절이 돼. 왜? 골다공증 때문에. 기침하다가 어디 부딪힌 것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늑골이 골절이 됐어. 폐쇄성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척추도 폐쇄성 골절이에요. 이렇게 금이 가. 보통 이렇게 똑 부러지진 않는데 금이 가요. 근데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본인이 넘어져서 낙상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똑 부러져요. 고관절 골절이 흔해요. 그 다음에 기침하다가 숨쉬거나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척추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와 예방 봅시다. 191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이 있고요. 고관절까지 해야지 문제를 풀을 것 같은데 비뇨 생기기 때니까. 자, 칼슘 충분히 먹고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이 이렇게 뛰라는 거예요. 체중으로 눌러주라는 거예요. 뼈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도 하고 햇볕을 쬐서 비타민 D가 생성되게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음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구, 간유, 비타민 D. 요즘에는 비타민 건강검진하면 비타민 D 검사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또 요즘에 비타민 C 먹는 것처럼 루틴으로 먹어요. 자, 고관절 골절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서 크게 가장 많은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에요. 골절은 강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주로 낙상,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낙상을 하면 발생해요. 대부분. 관련 요인은 고령, 하지의 기능 보전, 시력장애, 골다공증, 저체중, 고주리 사용, 알코올 섭취 등이 있고요.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기저귀만 체인지 해주다가도 대퇴부가 골절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었고, 치료와 예방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고 골절 부위는 뭐 수술해야지 골절 됐으니까, 그죠? 수술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골절 보면은 여기를 고관절
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고관절 두. 요 경부가 잘 부러져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림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활동을 여기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닐호생 찍기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한번 하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네.